안녕하세요. 저는 제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TV에서, 무대에서 분명히 보셨을 얼굴입니다. 20년, 정확히 21년 4개월간 이 바닥에서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렇게 나서게 된 이유는 더 이상 침묵할 수가 없어서입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화려한 무대 뒤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는 모두 제가 직접 겪었거나 목격한 실화입니다. 처음 이 바닥에 발을 디딘 게 1999년이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노래만 잘하면, 연기만 잘하면 성공할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제가 처음 소속사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21살이었어요. 지방에서 올라온 촌놈이었죠. 첫날 사장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책상 뒤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야, 너 성공하고 싶지?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여기서는 노래 실력은 20%, 나머지 80%는 다른 거야. 그걸 빨리 깨달아야 살아남는다. 그 다른 것이 뭔지는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씩 알게 됐습니다. 첫 번째 충격은 연습생 시절에 왔어요. 저희 연습실에는 CCTV가 24시간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물론 안전을 위해서라고 했죠. 그런데 어느 날 선배 연습생 누나가 울면서 제게 와서 하는 말이 야, 너 조심해. 여기 CCTV 영상이 어디까지 가는지 알아?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일부 기획사에서는 연습생들의 사생활을 완전히 통제하려고 해요. 연애는 당연히 금지, 친구들과의 만남도 제한, 심지어 가족과의 연락까지. 그 누나는 결국 그만뒀어요. 어느 날 갑자기 연습실에 안 나타나더니 나중에 들어보니 고향으로 내려갔다더라고요. 그때부터 알았죠. 여기는 꿈을 이루는 곳이 아니라 꿈을 파는 곳이구나. 드디어 데뷔를 했습니다. 2001년이었어요. 그때가 정말 지금 생각해보면 지옥의 시작이었어요. 첫 음악방송 대기실에 갔을 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선배 가수들이 신인인 저희를 보는 눈빛이 그냥 먹잇감을 보는 눈이었어요. 한 선배가 저희 매니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야, 새로 온 애들 교육 제대로 시켜라.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그 첫 방송에서 저는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모멸감을 당했습니다. 대기실에서 선배들이 저희를 줄 세워놓고 일일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마치 가축을 품평하듯이. 이놈은 얼굴이 되고 저놈은 몸매가 되고 얘는 뭐가 되냐? 저는 그때 얘는 뭐가 되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왜 여기 왔을까 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서 정말 상상도 못할 일들이 벌어졌어요. 첫 번째는 접대였습니다. 어느 날 매니저가 저에게 와서 오늘 밤에 중요한 사람들이랑 식사 자리가 있다. 너도 알아. 형, 저 내일 촬영 있어서. 야, 지금 내가 선택할 상황이 아니야. 가기 싫으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그 자리에 가보니 방송국 PD들, 음반회사 임원들 그리고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재벌 2세들이 있었어요. 저는 그냥 구경거리였습니다. 야, 얘가 요즘 뜨는 애야. 노래 한 곡 불러봐. 술을 강요당했고 온갖 굴욕적인 요구들을. 그날 밤 이후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연예계가 실력으로 성공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 바닥에는 보이지 않는 권력 구조가 있어요. 가장 위에는 대기업 회장들이 있고 그 밑에 방송국 사장들 그리고 대형 기획사 대표들. 이들이 모든 걸 좌지우지합니다. 2003년쯤이었을 거예요. 당시 최고 인기를 누리던 여자 가수가 있었어요.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실 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모든 방송에서 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개인 사정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어떤 재벌가 아들의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분은 3년 동안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어떤 방송국에서도 출연할 수 없었고 음반도 낼 수 없었어요. 나중에 결국 그 재벌가 아들에게 굴복하고 나서야 복귀할 수 있었죠.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2005년 제가 드라마 주연을 따냈어요.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작품이었죠. 그런데 촬영 시작 일주일 전에 갑자기 캐스팅이 바뀌었습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제작사 대표가 하는 말이 위에서 다른 사람을 쓰라고 했다. 위가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드라마에 투자한 대기업 회장의 딸이 다른 배우를 밀어주고 싶어 했던 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6개월간 일이 없었습니다. 완전히 건드릴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죠.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들과의 관계였어요. 표면적으로는 다들 친하게 지내죠. 카메라 앞에서는 서로 칭찬하고 응원하고. 하지만 뒤에서는 정말 치열한 생존 게임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같은 소속사 후배가 저에게 와서 상담을 요청했어요. 형, 요즘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진심으로 조언해줬죠. 제가 겪었던 실수들, 조심해야 할 것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후배가 제 이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다 퍼뜨린 거예요. 물론 왜곡되어서요. 선배가 회사 욕하더라. 이 누구누구랑 사이가 안 좋대 이런 식으로. 결국 그 일 때문에 저는 소속사에서 찍혔죠.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서는 진짜 친구를 만들 수 없구나. 모두가 서로를 이용하려고만 하는 곳이구나.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정말 믿었던 선배의 배신이었어요. 그 선배는 제가 이 바닥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챙겨주신 분이었어요. 형님같이 따랐죠. 2007년쯤 저에게 큰 기회가 왔어요. 대형 드라마의 조연 역할이었는데 그 역할만 잘하면 정말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그 역할이 갑자기 다른 배우에게 넘어갔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선배가 뒤에서 제작진에게 저를 깎아내렸던 거예요. 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보다는 다른 배우가 낫겠다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그 선배의 후배가 그 역할을 원했거든요. 그날 밤 정말 이 바닥을 떠날까 진지하게 고민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2008년부터 조금씩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성공에는 상상할 수 없는 대가가 따랐습니다. 첫 번째는 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었어요. 카메라 앞에서의 저와 실제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거든요. 팬들이 사랑하는 는 기획사에서 만들어낸 가상의 캐릭터였어요. 진짜 저는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연애도 할 수 없었어요. 한 번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일반인이었죠. 하지만 매니저가 알고 나서는 야, 너 미쳤냐? 지금 내가 연애할 때야? 이미지 다 망가진다. 결국 그 사람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거짓말을 했어요. 다른 사람을 만나게 됐다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습니다. 두 번째는 건강이었어요. 성공하고 나니까 스케줄이 정말 살인적이었거든요. 하루에 3-4시간 자는 게 일상이었어요. 제대로 된 식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 한 번은 무대에서 쓰러진 적이 있어요. 그날도 새벽 2시까지 촬영하고 아침 6시에 음악방송 리허설이 있었거든요. 무대 중간에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지면서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납니다. 몸이 한계에 달했어요. 하지만 이틀 후에 다시 스케줄을 소화해야 했어요. 대중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게 이 바닥의 철칙이거든요. 세 번째는 가족이었습니다. 성공하고 나서 가족들이 변했어요. 아니, 제가 변했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은 제가 벌어오는 돈에만 관심이 있으셨고 형제들은 저를 ATM처럼 대했어요. 한 번은 아버지가 사업 실패로 빚을 지셨어요. 저에게 와서 내가 도와줘야 한다. 내가 성공한 건 우리 덕분 아니냐라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도와드렸죠. 하지만 그 이후로 가족과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저는 그냥 돈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연예계에 대해 환상을 갖고 있는 걸 봐요. 나도 아이돌이 되고 싶어. 나도 배우가 되고 싶어. 제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보는 화려함의 뒤에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 있어요. 첫째, 절대 혼자 오지 마세요. 이 바닥에서는 약한 사람을 그냥 두지 않아요. 가족이든 친구든 누군가는 반드시 곁에 있어야 해요. 둘째, 계약서를 꼼꼼히 보세요. 요즘 젊은 친구들,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고 사인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 계약서 한 장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우할 수 있어요. 제가 아는 한 후배는 계약서를 제대로 안 읽고 사인했다가 7년 동안 노예계약에 묶였어요. 수익 배분도 9일이었고 일방적인 해지 조건들. 결국 법정 다툼까지 가야 했죠. 셋째, 절대 쉬운 길을 택하지 마세요. 이 바닥에서는 빨리 성공하고 싶다고 해서 위험한 제안들이 많이 와요. 이거 한 번만 하면 바로 성공시켜 줄게. 이 사람 한 번만 만나면 다 해결돼. 절대 그런 제안에 넘어가지 마세요. 한 번 넘어가면 평생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한때 그런 유혹에 넘어갈 뻔했어요. 정말 힘들었던 시기에 어떤 사람이 와서 제안했거든요. 한 번만 우리 말 들어줘. 그러면 내가 원하는 모든 걸 가질 수 있어. 다행히 마지막 순간에 정신을 차렸지만 만약 그때 넘어갔다면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진실을 말할 수도 없었을 거예요. 지금 저는 40대 중반입니다. 이 바닥에서 20년을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잃었어요. 사랑, 건강, 가족, 진정한 친구들.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들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고 오늘 이렇게 여러분께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를 준 거니까요. 요즘 조금씩 변화가 보여요.
젊은 기획사 대표들 중에는 정말 아티스트를 위하는 분들도 있고 불합리한 관행들을 바꾸려는 사람들도 생겨나고 있어요. 노예계약 같은 건 예전보다는 많이 줄어들었고 연예인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죠. 하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어요. 지금 이 바닥에 있는 후배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지만 자신을 잃지도 마세요. 여러분이 가진 꿈과 재능은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도우세요. 이 바닥이 각박하다고 해서 여러분까지 각박해질 필요는 없어요. 진짜 동료들과는 끝까지 함께해야 해요. 저는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후배들을 도우려고 해요. 제가 겪었던 시행착오들을 후배들은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런 이야기를 공개한 이유는 단 하나예요. 더 이상 순진한 젊은이들이 이 바닥의 어둠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걸 보고 싶지 않아서예요. 물론 저도 위험을 감수하고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공개하면 저에게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연예인들을 너무 신격화하지 마세요. 저희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실수도 하고 상처도 받고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악플이나 과도한 비난은 정말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화면 속의 저희는 그냥 캐릭터일 뿐이에요. 진짜 저희를 판단하려면 더 많은 것들을 보셔야 해요. 오늘 긴 시간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가 어떤 분들에게는 실망스러울 수도 있고 어떤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앞으로도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려고 해요. 비록 익명으로나마 이 바닥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계속하고 싶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내일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그리고 꿈을 포기하지는 마시되 현실도 똑똑히 보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